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빛. (17일) 방송은 니각스몰 운영하고 계시는 장재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니각스몰 운영하는 장재영입니다. 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예. 네, 최근에 니각스 소비자분께서 아주 흐뭇한 일을 해주셨다고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세탁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제품을 팔고 이제 후기를 적어주시는 분들 어떤 내용을 적어주셨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 다운워시하고 다운프루프를 구매한 고객인데 제품을 구매하시고 거기다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이제 드라이클리닝 필요 없네요. 이거면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품을 다 사용한 이후에 니박스 제품과 옆에 퍼실 제품들을 같이 전시해 놓은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저희 뭐 경쟁사 제품인 퍼실과 함께 이제 고객의 그 세탁실에 같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흐뭇한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예. 조만간 퍼실은 사라지겠군요. 예,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퍼실 쪽 제품과 저희 다운 파는 제품은 카테고리가 좀 다르거든요. 퍼실 제품은 일반 중성 세제고 저희 다운 워시라는 제품은 다운 전용 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퍼실과 바로 경쟁이 될 수 있는 베이스 워시 제품이 바로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써보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는 가격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100%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20% 정도 가격은 더 다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쟁 제품인 애경의 모 제품과 기타 일반 세제들과도 충분히 가격, 품질뿐만이 아니라 가격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있는 김유리 매니저,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고 요즘에 워낙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에 통화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무래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 세계 딜러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 씨도 해외 출장도 거의 없어졌고 재택근무하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유튜브도 많이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니각스 관련된 흐뭇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두 PD가 써서 베스트셀러 될 뻔했던 경제 시그널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패션 시그널이네요. 패션 시그널. 그것도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 제품이 돌아온 걸 보니 불황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패션 쪽의 올해가 패션 쪽의 불황이다라는 말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황일 경우에는 의류 판매보다는 신발 판매가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가 돼요. 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발 업체도 한국에 진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의류 쪽에서도 그 아이템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불황에 맞춰서. 즉, 아무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고급 제품들이 덜 팔리고 상당히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대부분의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나이키 에어 조단이지 않습니까?
신발로. 그렇죠. 나이키 에어조단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은 남자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못 보냈는데요. 사실 못했어요. 비싸서. 네. 나이스라도 신으셨겠네요. 나이스 신었죠. 에어조단은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었듯이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 의류 쪽에서도 있습니다. 예. 그게 노스페이스의 눕시 다운이에요. 눕시요? 예. 미쉐린 다운 있지 않습니까? 좀 입었을 때 거. 펑퍼짐해지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육맨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불룩불룩 나온 다운, 그런 다운을 눕시 다운이라고 일명 불러요. 예. 눕시 다운의 가장 원조는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그게 이제 1992년도에 처음 그 제품이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그 제품이 92년도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다가 눕시 다운이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왕의 귀환처럼. 아하. 그래서 그 눕시 다운이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황인 때에 맞춰서. 불황인데. 예. 그러면 눕시를 불황 아이템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눕시를 불황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약간 눕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통적인 느낌이잖아요. 가장 고전적인 느낌. 가격이 일단은 눕시가 아무래도 이제 불황 아이템이라는 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눕시 다운이 노스페이스에서 처음에 나올 때 19만 8천 원에 팔았어요. 네. 그 눕시 다운의 보통 필파워 700짜리 제품들이 19만 8천 원, 뭐 20만 5천 원 이렇게 팔고, 좀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스토퍼 썼던 제품들은 29만 5천 원까지 팔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명맥을 쭉 이어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대 후반에 팝니다. 정가. 10만 원대 후반.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다운 제품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눕시 다운이 인기를 끌면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와 협업해가지고 그 디자인, 그다음 친환경 스타일의 제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눕시 다운을 다시 붐업을 시킨 데 맞춰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미테이션 제품들도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하. 그래서 뭐 눕시 다운뿐만이 아니라 눕시 스타일의 다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브랜드를 열거해 볼게요. 머렐. 머렐이란 브랜드도 이미테이션 상품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네파, 그 다음에 휠라, 블랙야크,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이런 눕시 스타일의 다운이 안 나오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네. 스포츠 아웃도어 쪽에서. 그렇군요. 물론 100% 똑같지는 않지만 눕시 스타일의 다운이라고 하면은 보통 퀼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음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듬성듬성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오리에 그 솜털이 많이 들어간 이렇게 부한 모양, 이렇게 부풀어 오른 모양의 다운들. 그 다음에 컬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단색이 아닌 뭐 블랙, 옐로우, 레드, 네이비, 이런 그 원색적인 컬러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들을 눕시 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길이가 좀 달라요. 길이가 엉덩이를 살짝, 엉덩이 윗부분만 살짝 덮게 되는 스타일이죠. 숏 패딩이죠, 숏 패딩. 숏다운. 롱패딩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롱패딩이라고 하면 무릎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숏패딩이라고 하면 엉덩이만 살짝 덮는 거, 그 다음에 중간 길이의 패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팔이라고 하죠. 엉덩이를 그냥 100% 덮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있는데, 노스페이스의 이 눕시 다운 같은 경우는 그냥 숏패딩 그룹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올해는 롱패딩보다는 숏패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눕시가 입었을 때는 통통해 보이는 그런 옷인 것 같은데, 이 젊은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가지고 노스페이스 이 눕시 다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오. 아, 그래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키가 좀 작은 분들이 그런 걸 입었을 때 조금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비하하는 표현도 많았었고 또 워낙 인기를 많이 끌고 또 아무나 입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뭐 길거리에서 그 레코드 그러니까 테이프 팔던 분들도 입었었고요. 많이 입었어요. 따뜻하니까 가격이 아. 저렴하고 그다음에 예. 특히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입으셨고 그다음에 그랬죠. 나이트클럽 디스코텍에서 그렇게 그 고객들을 유인하는 분들 전문용어로 픽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입는다고 해가지고 예, 예. 오히려 되게 비하하는 그런 형태의 옷이었었죠. 근데 예. 결국 그 제품이 가격 저렴하고요. 따뜻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사실은 한겨울을 추운 겨울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죠. 예. 예. 그런데 또 아재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배를 가려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아재 중에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경규 씨. 왜요? 이경규 씨가 이 눕방의 대가 아닙니까? 눕시 다운. 누워서 입는 자켓. 누워서 방송하시잖아요, 이경규 씨는. 예, 눕시 다운. 예. 대표님이 예, 재미가 없네요.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 한국인한테 사실은 눕시 다운보다 더 잘 안 어울리는 제품이 그 캐나다 구스거든요. 캐나다 구스는 사실은 한국인의 체형에 잘 맞지 않아요. 보통 길이도 엄청나게 길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고 또 일단 무겁습니다, 옷이. 그래서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북유럽이라든가 북미 이런 데 영하 30도, 40도 정도 되는 그런 혹한에 어울리는 그런 제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눕시 다운 같은 경우는 한국형, 한국이나 아시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예. 제 우려와는 달리 요즘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 눕시 스타일의 점퍼를 엄청나게 많이 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노스페이스의 가장 그 기본적인 눕시 다운 같은 건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또 2000년대 초반에 그 옷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3, 4년, 4, 5년 입다가 다 부모님 드렸어요. 아, 부모님요? 예, 그래서 장롱 속으로 직행을 해가지고 부모님 드렸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눕시로 한 조끼를 제가 입다가 어머니를 드렸는데 아직도 예. 가지고 계셔요. 거의 네. 20년. 아하. 그래서 추울 때 그거를 꺼내 입습니다. 예, 예. 아. 그러고 이제 젊은 스타일은 옛날과 똑같은 눕시 다운을 입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눕시 다운을 사 입는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그 업그레이드된 눕시 다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들이 많아요. 네. 의류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재 자체를 친환경 소재를 쓰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오리털 자체를 친환경적인 소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통 나이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재생 나이론. 이게 이제 나이론 고밀도 나이론이거든요. 30데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가는 실의 나이론인데 이거를 재활용한 나이론을 쓰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오리털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윤리적인 소비 때문에 오리를 잡을 때 친환경적으로 잡거든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오리의 털을 뽑는 게 아니라 그 RDS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리를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리털을 채취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눕시 다운이 오히려 요즘엔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예. 아울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기존의 그 눕시 다운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단색의 원단 자체가 되게 단색이었었는데 이 단색의 원단이 너무 지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프린팅을 해요. 꽃무늬라든가 다양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프린팅을 해가지고 되게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업그레이드들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고전적인 그런 느낌을 같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무신사에서도 이 눕시 다운이 많이 팔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몰이고 여기에서도 뭐 눕시 같은 경우는 제품 올라오자마자 거의 판매 랭킹 1, 2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와. 아무래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비단 눕시다운의 인기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2018년 이때부터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기를 끄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달리 컬래버레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내놓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시 그 겨울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 그 인기를 휩쓸었던 캐나다 구스라든가 몽클레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캐나다 구스 판매량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뭐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운 판매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다운 판매 매출 기록이 굉장히 기대 이하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외부 활동도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류 판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또 이에 맞춰가지고 업체들에서도 올해 신제품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신제품을 안 만들고 재고를 위주로 팔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업체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을 정도인가 하면요. 그 예를 들어서 재고 회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 브랜드를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제품에 비해서 재고가 4-5배 정도 되는 제품들이 있고요. 또 롱패딩 같은 경우는 재고를 쳐내기 위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7만 원, 8만 원짜리 롱패딩이 지금 계속 팔리고 있어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 그런 물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롱패딩은 더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었을 때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롱패딩이 한번 가고 숏패딩으로 오면은 롱패딩 재고는 안 산다. 아무도 안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서야 업체들에서 신상품 물량을 줄이고 재고 판매에 주력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작년 대비 그 신제품 판매도 부진하고 재고 판매도 부진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네. 예. 이게 롱패딩이 옷을 입었을 때는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롱패딩은 말 그대로 되게 실용적인 아이템인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행에 맞춰가지고 비싸게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롱패딩이 보통 20만 원, 30만 원, 비싼 건 60만 원까지 판매를 하다가 그 유행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 제품들이 지금 7만 원, 8만 원에 해도 아무도 안 사죠. 왜 그러면 롱패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있는 상태에서 또 롱패딩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롱패딩의 목적은 체온 보호점밖에 없거든요. 따뜻하다는 점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롱패딩 입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층으로 거의 쏠려 있을 뿐입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롱패딩을 거의 과거에 여성분들이 좀 사기도 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사고 있죠. 그래서 저도 홈쇼핑이나 여러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점 보면 롱패딩이 유일하게 판매되는 곳은 그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몽클레어라고 하는 롱패딩 최고급 패딩들 그런 것들만 일부 팔려요. 예. 근데 롱패딩은 그 어떻게 보면 겨울 내내 입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게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 따뜻해요. 예. 지난한 10일 날이죠. 서울에 잠깐 눈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새벽에요. 예. 결국 날씨마저 안 도와주니까 뭐 롱패딩뿐만이 아니라 다운패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실은 거의 12월 크리스마스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겨울 제품 판매는 중단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거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의류업체들의 그 1년 매출 중에 70에서 80%가 겨울 시즌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또 겨울 제품의 판매는 10월 말부터 12월 중순에 다 일어납니다. 또 그 중에 7, 80%는. 예. 그런데 사실은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지금 얼마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눈도 엄청나게 좀 많이 와야 사람들이 옷을 사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는데 지금 뭐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품들은 상당히 가격도 괜찮아요. 올해 나온 신제품들은 예전에 비해서 다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코오롱 스포츠 같은 경우 예전에 100만 원짜리 넘는 롱패딩이 팔리다가 그런 제품들이 지금 7, 8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일반 롱패딩 같은 경우에도 뭐 3, 40만 원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 업체에서도 올해는 좀 부진할 거다 생각을 하고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또 판매가 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전 브랜드가 50% 세일해가지고 제품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뭐 이런 소리 하면 뭐 하지만 사실은 올 겨울 장사 이제 끝나버린 거죠. 아이고.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업체들, 진짜 위태위태하다 소리도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자료에 따르면 아웃도어 업체나 이렇게 스포츠 업체들 중에서 상위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불안하다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디 안 좋아 해가지고 이런 업체 부도난다고 해라고 손을 꼽는데 이제는 거꾸로예요. 네. 손을 꼽는 업체들이 살아남는 업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를 손꼽을 정도로 아이고. 그 정도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K2 괜찮대. 뭐 예를 들어서 예. 포럼 스포츠 괜찮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나머지는 다 안 괜찮다는 얘기. 아하.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주목구구식 상품 기회 그게 이제 몇 년 쌓여 버리니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고 또 특히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류는 아무리 잘 만든다 이렇듯 소용이 없다. 일단은 날씨하고 거의 연관관계율이 7-80%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 만들어도 날씨가 도와주면 내가 만든 제품들을 다 팔 수 있는 거고 날씨만 도와줘. 날씨가 안 도와주면 아무리 내가 그 옷을 잘 만들어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 기후 변화가 또 이런 모습을 낳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구의 온난화가 추세적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의류업체들한테는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를 입증하듯이 올 가을에도 그나마 괜찮게 팔린 제품들은 폴라플리스 제품들, 일명 뽀글이 제품들은 예. 괜찮게 팔렸는데 뽀글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해요. 예. 이 뽀글이 자켓 해봤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거는 의류업체에 있어서는 하등의 매출에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익이 안 남아요. 이건 그냥 뽀글이 이 자켓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절기 제품들. 이거는 이제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고 안에다 입는 옷들이 많기 때문에 객단가라고 그러죠. 의류에서 객단가는 높지 않으면서 판매량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업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들은 올 가을에 제법 많이 팔렸고 홈쇼핑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리털은 정말 안 팔린 거죠. 올 겨울에. 예. 자, 그럼 이렇게 눕시가 다시 돌아오면서 패션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소비자나 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다운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니곽스의 다운워시를 더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다운워시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실속형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과 5년, 6년 전에만 해도 나 저기 120만 원짜리 캐나다 구스 입고 있어. 그 다음에 나 드라이클닝 맡기는데 7만 원, 8만 원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옷이나 이런 것들을 너 캐나다 구스 입었네? 너 몽클레어 입었네? 라고 하던 것들을 되게 자랑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분들 보시겠지만 최근에 캐나다 구스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전철에?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물론 캐나다 구스가 뭐 예를 들어서 한때는 인기가 끌어가지고 팔리긴 팔렸지만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수십만 장, 수백만 장 팔리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몇 년 전에만 해도 그게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아이템들, 직장인들이 입어야 되는 아이템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이 사람 제법 좀 나름대로 잘 나가네 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지금은 전철이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캐나다 구스 같은 스타일을 안 입어요. 왜 안 입나 곰곰이 보면요. 남들이 안 입기 때문이죠. 4년, 5년 전에 입었던 옷들, 심지어 캐나다 구스를 이미테이션한 제품들조차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어허. 짝퉁 제품들, 그러니까 뭐 짝품 제품이라고 하지, 엉덩이를 덮는, 그러니까 면 캔버스 느낌이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목 주위로 라쿤털이 들어간, 라쿤털 모자를 뒤집어 쓰는 그런 다운들을 지금 안 입고 다니는 거죠. 6년, 7년, 8년 전에만 해도요, 영상에서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 예. 춥지가 않았는데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입을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눕시라든가 실용적인 제품으로 다 넘어왔고, 또 실용적인 제품을 또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무신사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맞는 제품들을 사게 되는 거죠. 한때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눕시다운 같은 경우도 뭐 대장이냐 뭐 이렇게 그거로 계급을 구분을 했었잖아요. 너는 40만 원대 입었냐, 너는 20만 원대 입었냐, 너는 60만 원대 입었냐 했는데, 지금 눕시다운 가지고 계급 구분 안 하거든요. 뭐 10만 원. 제가 이제 엊그제 샀던 눕시다운 같은, 눕시 스타일의 다운 같은 경우는 고급 소재를 사용했는데도 6만 원, 7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옛날처럼 자랑할 필요 없이, 그쵸.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그 소득에 맞춘 그런 옷들을 살 수 있는 되게 합리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는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오히려 캐나다 구스나 몽클레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반대로 저 친구는 저거 사려고 올인했구나, 전 재산을. 이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TV라든가 인터넷, 그러니까 뭐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요, 그 소위 얘기하는 명품 지향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기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거 뭐 한두 달 전에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샵에 사람들이 200명이 줄 서서 뭐 입장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자는 어디나 있는데 그거를 크게 부각시키는, 네. 그렇죠. 작은 일을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조차도 사실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그거 아마 보도자료 보고 그대로 베꼈을 겁니다. 명품업체가 그런 보도자료 뿌리니까요. 예. 예, 지금 말 그대로 명품 업체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그렇게 잘 된다 그러면 거의 모든 신문이나 이런 데다 명품 광고가 나와야죠.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명품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경불진에도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예, 지금 아마 명품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고가품 판매가 되는 쪽은 중국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요? 중국만 유일하게 그래도 전년보다는 그 역신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명품, 그러니까 고가품을 좋아하는 중국이라고 해도 전년보다는 줄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게 수치상으로만 얘기 안 해서 그런지 30에서 50% 이상은 매출이 꺾였고, 심지어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뭐 불매운동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비가 줄다 보니까 중저가 의류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확 줄어가지고 명동 매장 철수도 하고, 그렇죠. 그 매장을 하나하나 다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니클로는 불황이 굉장히 강했던 아이템들이었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실용적인 아이템이든 뭐 고가의 아이템이든 간에 결국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예. 이 주제와는 좀 관련은 없지만 그런 돈을 다 아껴서 주식이나 아파트를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경제 시그널을 사주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소위 얘기하는 약간 불황이다, 좀 어려울 때다라고 할 때는 의류나 이런 걸 구매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머릿속을 채우는데 더 오히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 눕시로 보는 패션 시장의 불황 전망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줌으로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장 대표님은? 예, 저는 괜찮은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코로나 시대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아주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방송에서도 색다른 내용들 잘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니박스, 다운워시, 베이스워시 사용 부탁드리면서 그럼 대표님은 2주 뒤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